한국 IBM에서 스토리지 테크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권경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IBM의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데이터 통합에 대한 개념과 그 개념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 통합이 어떻게 고객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에 대한 얘기와 아무래도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전달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데이터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IBM의 스토리지 제품 중에 하나인 IBM ESS 스토리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IBM의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데이터 통합은 IBM ESS 스토리지 안에 탑재되어 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인 스펙트럼 스케일이라는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한 생태계가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IBM ESS 스토리지는 NVMe 기반의 ESS 3200이라는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 전용 스토리지와 IBM ESS 5000이라는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기반의 초대용량 기반 스토리지로 이렇게 두 트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ESS 3200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ESS 3200 한식으로도 80GB/s라는 성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ESS 5000 같은 경우에는 55GB/s라는 성능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ESS 스토리지에는 IBM의 스펙트럼 스케일이라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파일 시스템 때문에 스토리지들은 전 세대 그리고 전 모델 ESS 스토리지들끼리는 모두 통합이 가능하며 단 하나의 통합된 파일 시스템 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합된 제품들은 무제한 증설이 가능하고 증설이 될수록 선형적인 성능 증가를 고객에게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ESS 3500이라는 제품이 추가로 출시됐는데요. 3500 같은 경우에는 ESS 3200의 성능과 그리고 ESS 5000의 용량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S 3500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무제한 성능 확장 그리고 모든 세대의 ESS 스토리지와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BM의 분산 파일 시스템인 스펙트럼 스케일이라는 병렬 분산 파일 시스템 때문인데요. 하드웨어에 대한 스펙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드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린 IBM의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 이 데이터 통합이 어떻게 IBM의 분산 파일 시스템인 스펙트럼 스케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먼저 정리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의 분산 파일 시스템인 스펙트럼 스케일은 그 하단에 어떠한 하드웨어 디바이스 리소스가 존재를 하든 예를 들어드리자면 플래시 드라이브 기반의 ESS 혹은 하드디스크 기반의 ESS 혹은 테이프 라이브러리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혹은 온프레미스 떨어져 있는 각각의 DR 사이트나 온프레미스에 존재하는 x86 기반의 단독 스펙트럼 스케일 서버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시켜서 단 하나의 파일 시스템 단일 뷰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단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자들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상관없이 모두 병렬적으로 접속해서 통합된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IBM 스펙트럼 스케일에서는 단순히 포직스 기반의 파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토콜, NFS, 삼바 그리고 분석 기반의 하드 파일 시스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와 스위프트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까지 제공을 하는 CSI 드라이버를 모두 단 하나의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통합이 돼서 결국 거대한 하나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IBM에서 얘기하는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이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을 이루고 있는 핵심 기반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핵심 기반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 이동의 자동화,
이 기술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리전,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등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동화시켜서 이동시키고 하나의 통합된 뷰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기술.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기술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나스 프로토콜과 포직스 프로토콜, 즉 블락 스토리지와 나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스토리지로 인지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각각의 분리되어 있는 프로토콜, 나스 따로, 포직스 따로, 한마디로 따로따로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스펙트럼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동일 데이터를 동시에 다른 프로토콜이 접근해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인터페이스에 적합하게 모두 병렬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데이터 등급에 따른 저장소의 자동 배정과 통합된 단일화된 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디바이스들과 다양한 환경을 구축해 놓으신 다음에 그에 적합한 최적화된 데이터를 그의 최적화된 디바이스나 환경에 자동으로 배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의 탄력성뿐만 아니라 비용의 효율성 그리고 최고의 성능까지도 자동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는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들이 통합돼서 IBM이 얘기하는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의 기반 기술 첫 번째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 이동의 자동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미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엣지 등의 산재되어 있는 모든 클라우드 환경을 다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구축이 되면은 그 안에서 데이터 이동, 데이터를 연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수도 엄청 들 뿐더러 그 데이터를 연계하는 것에는 무조건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스펙트럼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AFM,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각각 분리되어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들을 홈과 캐시 사이트로 구분짓고 데이터를 자동 연계하게끔 합니다. 이 홈과 캐시 사이트로 구분되어 있는 사이트들은 자동으로 데이터를 비동기 방식으로 항상 백그라운드 업데이트하게 되고, 홈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주 저장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홈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홈 같은 경우에 주 저장소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백그라운드로 캐시 쪽으로 밀어준다거나, 역으로 캐시 쪽에 요청이 온다면은 홈에서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땡겨온다거나, 정책을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의 이동을 하이브리드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제공받으실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라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예를 들자면은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떨어져 있는 리전에서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리전에서 단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통합된 뷰로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면은 통합된 파일 시스템 안에서 업무에 따라서 그 업무에 적합한 사이트에서 통합된 데이터를 모두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업무를 사용하게 되고,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콜드 데이터라든지 웜 데이터를 쌓게 되는데, 그것들이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은 단 하나, 통합된 뷰로서 사용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이 자동화된 데이터 이동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파일 시스템 안에서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장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이 홈 사이트, 즉 하나의 온프레미스 사이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온프레미스 사이트에 3개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트를 연계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안이나 데이터 침해가 중요한 데이터들은 온프레미스에 저장을 해놓고 정책으로 캐시 사이트, 애저가 될 수도 있고 AWS가 될 수도 있죠. 혹은 구글이 될 수도 있고요. 각각에 떨어져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연동시켜서 실제 소스 데이터는 온프레미스에서 제공을 하지만
백그라운드로 리드 온리 상태로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땡겨서 읽을 수 있는 조회 방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다른 정책을 이용해서 한 가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동일한 용량을 그대로, 소스 데이터의 동일한 용량을 그대로 가져서 리드 라이트까지도 수행을 하고 나머지 캐시 사이트들은 리드 온리를 수행한다든지, 아니면은 홈과 캐시 사이트 모두 리드 라이트를 동시에 수행해서 병렬적으로 작업을 동일하게 처리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사용자는 어떠한 업무를 어떤 리전에 적용시킬지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 이동의 자동화입니다. 실제 고객 사례, 구축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고객이었고요. 위성 데이터를, 아무래도 공공고객의 위성 데이터는 중요하다 보니까 온프레미스, 즉 내부 네트워크에다가 구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내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외부 네트워크에 있는 스토리지 데이터로 연계해서 대국민 조회 서비스를 수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데이터 동기화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동일한 데이터를 그대로 동일한 용량만큼 외부 네트워크에다가 복제를 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펙트럼 스케일에서 제공하는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과 캐시로 나뉘게 됩니다.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스토리지를 홈으로 지정을 하고 외부 네트워크에 있는 스토리지를 캐시로 지정을 한 다음에 리드 온리 정책으로 백그라운드로 데이터를 동기화시키고, 실제 조회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홈에 있는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놨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굳이 동일한 용량을 가져가지 않고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외부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의 침해 혹은 데이터의 변경이 있을 경우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실제 중요한 위성 데이터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디자인을 해서 고객에게 구성을 해드렸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은 외부, 내부 네트워크가 아니라 좀 더 넓어진 개념의 구성 예시입니다. 사이트는 온프레미스가 홈사이트가 되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지금 캐시 사이트가 됐습니다. 온프레미스에는 소스 데이터가 당연히 존재를 하겠고요. 홈사이트니까.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캐시 사이트 스토리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에는 제가 리드 온리로 데이터를 땡겨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드 라이트 모두 동일하게 데이터를 동기화시켜서 업무에 적합하게끔 구성을 한 예시입니다. 왜 이것이 업무에 적합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계산 노드들은 전부 GPU 노드였고 계산 업무를 GPU 노드에서 분석을 수행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다만 GPU 노드들이 수행을 했을 때 리드 온리로 땡겨오게 된다면 성능적인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계산 노드들이 언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구성을 가져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스토리지 용량을 가져가고 백그라운드로 동일한 용량만큼 항상 GPU 노드가 필요한 순간에 데이터가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게끔 데이터 이동을 자동화시켰고요.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 소스를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각각 다른 업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온프레미스 구성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처럼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또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뿐 아니라 데이터 소스까지도 저희는 자동으로 데이터 이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홈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구글이 될 수도 있고 AWS가 될 수도 있고 저희 IBM이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홈으로 책정을 하고, 캐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성능 전문의 스토리지인 ESS 3000을 구축을 하시게 된다면은, ESS 3000을 통해서는 NVMe 기반의 고성능 연산, 대용량 데이터 프로세싱이나 AI, GPU 연산, 그리고 HPC와 연동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웹 어플리케이션 혹은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혹은 원격 데이터 수집 같은 상대적으로 IO가 온프레미스에 있는 스토리지보다 떨어지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데이터 이동이 동일한 데이터 소스에 접근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프로토콜로 제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발자들은 본인이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쓰든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쓰든 밑단에 있는 데이터 소스 혹은 하드웨어에 상관없이 본인이 개발자라면은 개발자가 원하는 환경 그대로 이 파일 시스템에 접근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의 기반 기술인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입니다.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NAS나 블락 스토리지의 프로토콜을 함께 제공하는 하드웨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있겠지만 IBM의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는 조금 다릅니다. IBM의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는 동일한 파일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토콜의 동시 접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피니밴드나 RDMA를 통해서 고성능 업무를 지원한다거나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포직스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겠죠.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오브젝트 S3 프로토콜이 아니라 다음 장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S3 프로토콜을 배포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수십 기가바이트 per sec라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이 퍼포먼스 오브젝트 스토리지 프로토콜을 제공을 한다거나 혹은 하둡, NFS, 삼바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의 CSI 드라이버까지도 하나의 파일 시스템 그리고 단 하나의 파일이 동시에 제공하게 됩니다. 당연히 증설과 성능 향상은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 본인이 원하는 인터페이스에 맞게 최적화된 프로토콜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수집 구간이라면 당연히 S3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딥러닝, 분석 같은 경우에는 포직스를 사용해서 고성능 업무를 수행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활용도를 제공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의 이동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파일 시스템 하단에는 사용자는 알지 못하지만 x86 서버 위에 있는 벤더, 제조사와 상관없이 x86 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테이프 라이브러리 등의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단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느낄 때는 동일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환경, 이것이 아까 말씀드리고 있는 IBM의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이고 두 번째 핵심 기술이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멀티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이 멀티 프로토콜이 어떤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제공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하나의 파일 시스템에서 포직스, NFS, 삼바, CSI 드라이버, S3까지도 지원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과 실제 파일 시스템 중간에 하드웨어 혹은 VM을 통해서 S3 프로토콜, NFS 프로토콜, 삼바 프로토콜 그리고 하드 파일 시스템 등의 프로토콜을 한번 변환을 해서 포매팅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일반 고성능 전용 포직스 파일 시스템은 그런 하드웨어나 VM 필요 없이 바로 다이렉틀리하게 마운트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컨테이너 기반으로 S3 프로토콜을 제공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컨테이너 환경에서 기본 베어메탈의 환경에서 프로토콜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환경에서 S3 프로토콜을 제공받으시게 된다면 훨씬 더 업무 탄력적인 성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는 베어메탈이나 VM
다양한 프로토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프로토콜 서비스가 컨테이너 기반에서도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컨테이너 기반의 하이 퍼포먼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성능이 나오는지 그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는 장표인데요. 당연히 하단에는 저희 ESS 스토리지 그리고 그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 스케일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테스트 환경에서 컴퓨팅 노드들은 오픈시프트,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픈시프트라는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환경을 사용을 했고요. 그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환경과 중간에 존재하는 프로토콜을 배포하는 컨테이너들 사이에는 백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백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 실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얼만큼의 성능을 뿜어낼 수 있는지 테스트를 했더니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세대 워커 노드에 50GB에 초당 50GB의 성능을 제공하더라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용도와 맞지 않게끔 굉장히 높은 성능을 제공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스펙트럼 스케일을 실제 고객들이 도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하시게 되냐면은 앞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다양한 하드웨어는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다.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는 하드웨어는 취사 선택을 하시고 그 위에서 제공되는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성능 업무는 파일 기반의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거기에 추가로 오브젝트 기반의 웜 데이터나 수집 데이터 같은 경우 취사 선택으로 복수 적용을 하신 다음에 단일 데이터의 서비스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환경의 CSI 드라이버와 하드 파일 시스템을 동시에 하나의 파일 시스템에서 동일 데이터로 제공을 받으시든지 하는 복합적인 환경 구성으로 이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그런 환경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등급에 따른 저장소 배정 및 단일화된 뷰입니다. 기반 기술 세 번째라고 저는 정리를 했는데요. 이 핵심 기반 기술인 데이터 등급에 따른 자동 저장 뷰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에 저희 레거시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팀 사용자들은 NAS 스토리지를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NAS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분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HPC나 AI 계산 노드들을 사용하는 고성능 팜 또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인프라 또한 별도로 관리되겠죠. 그리고 사용자와 LP 서버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별도에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데이터를 연계하려면은 사용자의 공수 정말 말도 못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려면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자들, 사용자들 또한 그냥 이 환경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쌓이는 데이터들을 서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없는 어찌 보자면 같은 회사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데이터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고 서로 다른 회사처럼 운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기능들을 통합하게 된다면은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가상화시켜서 오늘 가상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상화된 데이터를 단일 파일 시스템으로 제공을 하게 되고 이 가상화된 단일 파일 시스템은 용도에 따라서 고성능 풀은 고성능 스토리지에 자동으로 매핑돼서 가령 본인이 고성능 분석 업무를 수행한 다음 도출된 결과물을 혹은 고성능 분석 업무에 대한 소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고성능 풀을 만들어서 고성능 하드웨어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용량 풀도 당연히 그렇게 매핑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은 전부 정책에 따라서 변동되는데요. 뭐 작게는 확장자, 뭐 크게는 데이터 타입 혹은 트랜잭션, 보관 주기, 이런 것들은 뭐 SQL 방식으로 정책을 통해서 자동 분배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건만 있다면은 최적화해서 어떠한 스토리지든 단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핑된 파일 시스템 안에서도 서로 데이터 티어링이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관 주기가 오래되거나 파일 트랜잭션이 별로 없어지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NVMe 디바이스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HDD로 옮겨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HDD로 데이터를 옮길 때 사용자의 개입은 필요 없고 백그라운드로 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 웜 데이터들, 대용량 데이터 풀마저도 너무 오래 찾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도 너무 오래됐다라고 하시면 더욱 저렴한 테이프에 아카이빙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이프에 아카이빙이 자동으로 된다 해도 사용자는 그냥 단일 데이터로 보일 것입니다. 사용자가 전혀 개입할 필요 없이 데이터의 트랜잭션이나 보관 주기,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하드웨어로 자동으로 옮겨지고 그 하드웨어는 단일 사이트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DR 사이트에 있는 테이프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혹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NVMe 데이터로 역으로 다시 데이터를 올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정책 기반 하에 사용자는 그냥 데이터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연히 별도의 디렉토리 매핑도 가능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사용자는 고성능 디렉토리, 대용량 디렉토리, 콜드 데이터 디렉토리 이 정도만 알고 본인이 정리를 해 놓으신다면 그 안에서 데이터들은 단일 데이터로 계속 보여주면서 사용자가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탄력적으로 업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통합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런 디바이스의 통합, 위치의 통합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한 클라우드의 통합 또한 저희는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제조사를 떠나서 그리고 개념을 떠나서 데이터 패브릭,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생태계라면 당연히 갖추어져야 할 기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 하나의 데이터에서 디바이스는 당연히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외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NAS 스토리지 이런 것들도 디렉토리에 직접 적용해가지고 매핑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IBM 하드웨어에만 저희가 IBM이지만 IBM 하드웨어만 꼭 사용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데이터 패브릭은 이렇게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벤더와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프로토콜을 쓰든 어떤 서비스를 하든 상관없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는 그 데이터는 사용자가 최적의 성능과 요건에 맞게끔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패브릭의 개념이고 이렇게 구축되어 놓은 통합 데이터 패브릭을 사용자는 고성능 하이퍼포먼스 오브젝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GB/s의 성능으로 제공을 받으시던지 아니면은 요건에 맞게끔 포직스 파일 시스템 혹은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들 공유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해서 NAS 스토리지, NFS로 특정 디렉토리들은 사용을 하시던지 혹은 아무래도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패브릭이니까 엄청 용량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용량들이 산재하고 남아나겠죠. 각각 용도에 맞게끔 하드 파일 시스템을 구성을 하시든지 S3 프로토콜을 구성해서 오브젝트로 사용을 하시든지 심지어 컨테이너가 사용하는 CSI 드라이버를 통해서 컨테이너 환경에 적합하게끔 다이나믹 프로비저닝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개발자들은 환경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 밑에 단도 상관을 안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데브옵스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 복잡성은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죠? 파일 시스템 접근해서 디렉토리 이름 NAS로 된 데 접근해서 쓰세요. NAS는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연동되고 있습니다. 혹은 분석 업무 디렉토리를 사용하세요. 거기에 있는 소스 데이터는 항상 연동돼 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옮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의 탄력성을 제공을 해서 데이터 밑단에 그 무엇이 있든 바로 즉각적으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환경, 그것이 IBM이 설명하는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핵심 기능들이 모두 합쳐져서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에 즉각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이고,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을 통해서 단일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혁신성과 단순성으로 AI 데이터 문제, 분석 업무, 그리고 기타 다른 운영 업무에도 혁신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 데이터 통합입니다. 이 한 장이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얘기했던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 그리고 데이터 통합의 생태계를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장 우측에 보시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환경들이 있겠죠. HPC, AI 분석 업무, 백업, 그리고 아카이빙, 그리고 ML, DL 이런 업무들을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즉각적으로 제공을 받으시는데, 이 프로토콜이 스펙트럼 스케일이라는 분산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그 분산 파일 시스템 밑에는 어떠한 하드웨어가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 붙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적용시켜서 이 파일 시스템 안에 병렬적으로 포함시키시기만 하면 되죠. 퍼블릭 클라우드, 테이프, 실제 X86 혹은 스토리지, 혹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등 이런 모든 환경 리소스들을 통합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스펙트럼 스케일을 통해서 그저 밑단에 있는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제공을 받으시게 되면 됩니다. 사용자들은 이런 환경에 병렬적으로 접근해서 사용자가 어디 있던 어떤 레벨에서 접근을 하던, 그리고 그 사용자가 누구던 아무런 상관없이 어느 때건 병렬 접근으로 빠른 액세스를 하게 되고 데이터에 빠른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업무의 탄력성은 올라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성 또한 높아지겠죠. 이것이 바로 데이터 패브릭입니다. 이 데이터 패브릭은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전사적으로 국내에만 있을 수도 있게 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먼 미래 아니면 단기적인 미래에는 이런 데이터 패브릭을 구성하셔서 개발 업무의 탄력성, 운영 업무의 탄력성, 그리고 실제 배포하는 서비스의 탄력성을 얻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데이터의 통합입니다. 데이터 패브릭을 구성하시게 되면은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시에 액세스해서 단일 데이터 사본을 제공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제가 정리해드리는 키워드고요. 밑에 그림들이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그림 한 장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패브릭을 구성하시게 된다면은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즉각적으로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로 개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 정말 많죠.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충족을 시켜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 사본을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동시에 접근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자가 필요한 결과를 제공하는데 이 스토리지는 NAS여서 지금 환경에 사용 못 하겠는데요? 혹은 이건 인터페이스 때문에 이 데이터는 옮겨서 따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장애물들이 필요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제공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능 데이터에 액세스해서 좀 더 빠른 결과물을 제공받으세요 라는 얘기는 다양한 프로토콜 당연히 제공하고 있으니까 만약 분석 업무라면 그에 적합한 포직스로 데이터를 적용받으시고 하이퍼포먼스 오브젝트로 제공을 받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을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리소스를 극대화하고 그 리소스가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내용 중 하나의 정리된 키워드입니다. 멀티벤더, 멀티클라우드, 제조사에 상관없이 리소스들을 다 모으시고 그것들을 개방형, 스토리지 생태계로 만드셔라.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성은 올라가고 사용하실 때도 즉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고 어디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산재해지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스펙트럼 스케일 파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모을 수 있으니 각각의 리전, 각각의 DR, 각각의 운영 사이트들의 스펙트럼 스케일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티어링해서 본인이 원하는 디렉토리, 본인이 원하는 디바이스에 적합한 소스를, 데이터 소스를 이동시켜 놓아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리소스를 필요한 성능으로 즉각적으로 빠르게 확장하실 수도 있다. 데이터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오브젝트에 있던 데이터를 가령 온프레미스에 있는 NVMe로 백그라운드로 연결해서 데이터 이동을 시켜 놓으면은 온프레미스에서 즉각적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욱 빠른 업무에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데이터 패브릭입니다. 말 그대로. 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데이터 패브릭을 정책에 맞게끔 즉각적으로 제공받으시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 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드렸다시피 디렉토리 혹은 파일 시스템 이름 혹은 디바이스 등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환경들을 제공받으셔서 하나의 통합된 생태계를 구축하신 다음에 좀 더 업무를 탄력성 있게 운영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데이터 패브릭을 구축한 목표이자 가치를 달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패브릭을 구성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절충 없이 데이터를 최적화시킬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절충 없이 데이터를 최적화시켜?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타협 없이 데이터를 시큐어, 보호하시고 복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즉각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사이버 공격 혹은 위변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는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외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변조 혹은 침해에 안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규정과 준수 표준을 비롯한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한 글로벌 보호가 가능하다. 왜냐?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정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자동으로 정책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보호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닐 겁니다. 데이터를 정리해 놨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데이터 수명 주기 관리, 그리고 복제, 그리고 아카이브 및 백업 옵션으로 비용 절감과 복구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말 그대로 저렴한 테이블 라이브러리, 저렴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을 사용해서 역으로 데이터를 고성능으로 땡겨와서 즉각적으로 복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분리되어 있는 사이트의 성격에 맞게끔 데이터를 배치를 해서 복구가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그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동시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복구의 탄력성을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자면 만약에 테이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 테이프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역으로 계속 역추적해서 실제 복구해야 되는 데이터를 찾아내고 그 데이터가 멀쩡한 데이터인지 검증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치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카이빙 되어 있는 데이터가 그냥 하나의 파일 시스템 안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냥 그 파일 시스템에 들어가서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것이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확인하시는 과정만 거친다면 즉각적으로 복구를 하시면 되죠. 물론 확인하는 과정, 그거는 필요하죠. 그걸 어떻게 건너뛰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까지 길고 긴 스토리지 엔지니어가 와야 되고 백업 엔지니어가 와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서비스는 중단되고 이러한 초조한 시간들을 굳이 겪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통합해버려가지고. 저희는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을 한 가지 슬로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You optimize your workload and let IBM optimize your data. 이 이야기는 IBM이 어플리케이션 하단에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은 모두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사용자는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즉 사용자의 서비스만 최적화시키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혹은 사용자들은 모든 하드웨어와 환경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품을 산다든지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산다든지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연결되는 환경으로 거대한 글로벌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데이터에 대한 최적화는 IBM이 해드리고 사용자는 업무에 대한 최적화만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IBM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 매니지먼트, 즉 데이터 관리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다. 이 이야기인 즉슨 하나의 소스를 갖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단 하나의 소스로서 제공이 되는 것이 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 관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IBM에서는 IBM이 제공하는 글로벌 패브릭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 늦게까지 긴 시간 동안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IBM이 제공하는 글로벌 패브릭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업무의 탄력성과 생산성을 얻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